광숙은 요즘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오장수와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과부가 되어 5형제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온 지 벌써 몇 달. 그간 그녀를 버티게 만든 건 막걸리, 그리고 의외의 사람이었다. 한동석, 까칠하고 예민하고 부잣집 도련님인 줄만 알았던 그 남자가 술도가에 부엌에서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마대표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이제는 광숙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귀기로 약속한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매 순간 쪼개지고 있었다. 눈에 밟히는 건 죽은 남편 오장수였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해도 되는 걸까? 자문해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죽은 남편의 동생들, 특히 가장 현실적인 오범수에게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고 감추는 자신이 또 한 번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조차 떳떳하지 못한 자신이 밉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는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다. 독고세리. 그녀는 드디어 집을 나갔다. 핸드폰을 꺼놓고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부모 독고탁과 장미애는 집안을 뒤엎으며 소리를 질렀다. 내 딸이 어딨는지 당장 말해. 너희들 중에 누구야? 장미애는 울면서 결혼을 파토내더니 도대체 뭐가 남았냐고 라며 방바닥을 치기까지 했다. 독고탁은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범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보안 요원을 따돌리고 연구실 유리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오범수, 내 딸 어딨어? 나와 이 자식아. 범수는 당황했지만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세리는 이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입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학교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 범수는 교수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오명을 쓰고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독고세리가 불쑥 나타나 교수님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라고 선언하긴 했지만 문제는 단순히 둘 사이의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범수에게는 딸 한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들은 광숙은 충격에 빠졌다. 흥수는 침묵했지만 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막내 동생마저도 비밀을 안고 있었다. 광숙은 순간 깨달았다. 자신만 죄인이 아니었다. 이 집에는 각자 가슴속에 깊은 상처와 죄의식을 묻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무렵 동석은 광숙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술도가의 브랜드 리뉴얼을 위해 LX 호텔의 디자인팀을 연결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숙은 선뜻 받지 못했다. 동석씨, 나 아직 당신 앞에 서는 게 자신 없어요. 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러던 어느 날 술도가로 낯선 여인이 찾아왔다. 여기 오장수 씨 아이 찾으러 왔습니다. 여인의 곁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장수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유전자 검사도 받았습니다. 광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아이는 장수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5형제는 멍해졌다. 특히 강수는 형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받았다. 형이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을까? 이 일은 형제들 사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천수는 우리 집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궜고 흥수는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항아리를 닦았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줄 알았던 형 오장수도 결국은 자신들 몰래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동석은 이 소식을 듣고 술도가를 찾아왔지만 광숙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동석씨, 이제 정말 나 혼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석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요. 말없이. 그러나 그날 밤 광숙은 동석의 팔에 안긴 채 울음을 터뜨렸다. 장수 씨한테 미안해서, 정말로 미안해서. 며칠 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독고탁은 술도가에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내가 이 술도가를 집어삼켜주마.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그는 막걸리의 특허 등록 문제를 들고 왔다. 이 막걸리 너희가 만든 거 아니지? 장수 전에 개발했던 레시피 원조는 나야. 독고탁은 장수와 함께 일했던 과거를 들추며 특허권을 요구했고 사문서 위조와 소송까지 예고했다. 이에 광숙은 망설임 끝에 동석을 찾아갔다.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순간 동석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날아왔다. 브레이크 고장,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정황까지 포착되었고 경찰은 LX 호텔 관련 경쟁사 인물들을 조사 중이었다. 광숙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을 뻔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날 밤 장수의 아이를 데려왔던 여인은 낯선 통화를 했다. 성공했어요. 광숙 씨는 이제 술도가를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과연 광숙은 독고탁과의 전면전을 치르며 술도가를 지켜낼 수 있을까? 동석은 눈을 뜨게 될까? 장수의 아이는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일까?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 거야? 마광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 앞에서 숨이 턱 막혔다. 독고세리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행방을 알 수 없자 독고탁은 드디어 폭발했다. 이미 범수의 연구실까지 들이닥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오범수, 너 이 자식 어디 숨었어? 조교들과 학생들이 놀라 일제히 시선을 돌렸고
그 틈에 세리를 보호하던 오한이가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다. 세리는 지금 오한이의 자취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오범수를 향한 감정은 그 어떤 반항심도 아닌 진심이었지만 이 사랑이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 같아 자신도 불안했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세리는 이미 오범수와의 관계를 선택했고 이제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시간이었다. 한편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속은 복잡했다. 오장수와의 추억은 매일 밤 그녀의 꿈을 흔들었고 그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마음 깊숙한 곳에 둔 채 꺼낼 수 없었다. 이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걸까? 마광숙은 장수의 영정 앞에서 눈물도 없이 묻고 또 물었다. 그녀가 더욱 힘든 것은 시동생들이었다. 아직도 장수를 그리워하고 형수를 집안의 어른으로 존중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랑이란 배신처럼 느껴질 것만 같았다. 특히 오범수, 그 누구보다 이성적인 그가 형수의 연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만으로도 광숙은 속이 타들어갔다. 오범수는 요즘 범상치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리와의 관계는 비밀로 남겨야 했고 학교 측에는 독고탁이 보낸 악의적인 투서가 도착했다. 미성년자 조교를 사적으로 이용해 연애 감정을 유도했다는 사실 무근의 투서였다. 학과장은 조심스럽게 범수를 불러 당분간은 수업을 자제해달라며 휴직을 권유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시간. 범수는 평생 쌓아온 경력을 잃을 위기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각 독고탁은 LX 호텔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의도적으로 한동석 앞에 앉아 그 여자 마광숙 너랑 잘 돼봤자 오래 못 간다며 빈정댔다. 동석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잔을 채웠다. 그럼 내 딸이랑 그 집 네 번째 아들 오범수 걔들은 어쩔 거냐? 독고탁은 뱉듯이 말하며 웃었지만 동석은 그 웃음 속의 분노를 읽어냈다. 당신 딸을 이용한 건 당신이야. 그 애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는 오천수를 찾았다. 오천수는 여전히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고시원 생활에 지쳐 탈진 상태였다. 편의점 미순의 끼니 도움 덕에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광숙의 눈에 그의 몰골은 한눈에 들어왔다. 천수씨, 우리 술도가 다시 해보자. 내가 다시 만들게요. 천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홀로 술도가 창고에서 장광주를 꺼냈다. 장수씨, 나 행복해져도 돼. 술잔을 든 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누군가 그녀의 독백을 듣고 있었다. 바로 오강수였다. 막내지만 누구보다 형과 형수를 사랑한 그는 말없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LX 호텔 홍보실에는 낯선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마광숙과 한동석, 밀회 사진이라는 제목이었다. 사진을 본 홍보실 팀장은 당황했고 사안은 즉시 한동석에게 보고됐다. 동석은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이거 일부러 찍은 거네. 사진 속 각도와 조명이 명백히 누군가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독고탁은 비밀리에 사진 유포를 지시한 홍보대 행사 직원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 여자, 이제 그만 날 좀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분노는 점점 광기를 띄어가고 있었다. 동시에 장미애는 독고세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범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 끝장까지라도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기어코 진실이 밝혀졌다. 독고탁의 사무실에서 나온 비밀 문서 하나. 그 문서에는 세리의 출생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세리는 독고탁의 친딸이 아니었다. 장미애가 과거 외도를 통해 낳았고 독고탁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문 채 살아왔다. 다만 자신의 핏줄이 아니기에 더더욱 강한 통제욕으로 세리를 억눌러왔던 것이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지옥분이었다. 장미애와 과거 인연이 있던 지옥분의 이모가 진실을 밝혔고 지옥분은 이걸 세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 끝에 광숙에게 털어놓았다. 형수님, 저기 큰일 났어요. 세리 그의 독고탁 사장님 친딸이 아니래요. 모든 것이 엉켜가고 있었다. 출생의 비밀, 연인의 파혼, 위기에 처한 술도가, 시동생과 형수를 둘러싼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광숙과 동석의 관계를 향한 음모까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마광숙의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한 통. 광숙씨, 당신 남편 오장수씨 아직 살아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메시지. 거짓일까 진실일까? 모든 퍼즐이 뒤엉킨 지금 진실은 어디에 있고 배신은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 한동석과 마왕숙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두 사람의 사랑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예고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예고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